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짜 시황의 최수창입니다. 네, 주말 연휴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아마 피크였던 것 같습니다. 또 이 휴가를 보내려고 많은 분들이 휴양지로 많이 떠나신 것 같은데요. 자, 또 이제 잘 다녀오셨으니까 내 종목, 내가 투자하는 곳, 또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합주가지수 한번 보여주시죠. 네. 월요일날 기대 만땅하고 출발하는데 시장이 잘 올라가나요? 꼭 그렇지는 않죠. 0.4% 정도의 전일 종가 대비 하락의 좀 모습을 보여줍니다. 2000포인트대를 장중에 이탈을 해놨다가 지금은 좀 올려놔서 2002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네요. 2003. 2003. 근데 이 지수 포인트 다 기억하시죠? 온다고 했었던 자리니까 와주고 찍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코스피 포인트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포인트 보여주시죠. 네, 입추 8월 8일이 입추였습니다. 입추라서 그런가 역시 저녁 바람이 쌀쌀합니다. 시원하죠. 쌀쌀하다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아주 시원해요. 아주 좋습니다. 왜 갑자기 코스피 포인트에 입추냐고요? 계절의 변화가 기가 막히게 오고 있잖아요. 증시의 변화도 글쎄요. 어떤 분들은 아유 더워 지금 에어컨을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계절의 변화는 오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저는 느껴져요. 시장의 코스피 포인트에도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입추를 앞두고서 그 전에 엄청나게 더웠어요. 그렇죠? 또 해 뜨기 전에, 동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고 하잖아요. 비유를 하자면, 계절에 비유하자면 우리 증시는 지금 이런 모습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입니다. 은행주 강세,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등 지방은행들도 강세죠. 이거 뭐 계속 이야기해드렸던 최근의 포인트죠. 실적도 잘 나왔고 또 앞으로의 3분기, 4분기 실적이 더 잘 나올지 안 나올지 우리가 뚜렷한 어떤 수치를 파악은 못하더라도 시장에서 예상되는 치에 부합하거나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의 조건들이 무릇무릇 피어나고 있잖아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슈 등. 그래서 이 종목들 이야기하는 거 한번 다시 짚어드릴 거고. 정유주 화학주 이 시간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시간에 화학주가 좋다고 했나요? 아니죠. 정유주랑 화학주랑 비교했을 때 정유주가 오히려 좀 더 낫다. 화학주는 쉬어갈 타이밍. 에틸렌 가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드렸었잖아요. 한번. SK인노베이션을 주목해라. 그러니까 오늘 화학주 빠지는 거에 있어서 전혀 놀랍지도 않습니다. 또한 유가도 한번 잡아드렸습니다. 유가가 막 60불, 70불 올라갈 거라고 했나요? 아니죠. 상단은 60불 대, 하단은 40불에서 34불 대 열어놓고 기다려보자. 그 대신 계속 막 폭락이 아니라 내려갔다 또 올라왔다 하는 그런 유가 추이가 있기 때문에 올 한 해 내내 40불을 기준으로 위아래 춤출 것이다. 하반기 그러면 그런 기준 안에 있을 때 어떠한 포인트가 있을 것이냐. 그래서 오히려 정유주가 실적 대비해서 낮다. 왜? 작년 연저점의 기본적 포인트 또는 올해 연저점을 깨고 가지는 않을 거니까요. 그러니까 9만 원대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 얘기해드렸죠. 짚어드릴 거고. 실적 근거 오늘은 S1하고 KCC예요. 여러분들 하나 또 배우시게 될 거라고요. S1의 실적과 KCC의 실적. 이렇게 실적을 또 우리가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해석해낼 수도 있구나 라는 거 오늘 한번 배우시게 될 텐데, 은행주의 한번 흐름들 볼까요? 예, 보여주시죠. 네, 은행주. 은행주가 이제 광주은행부터 나오네요. JB금융지주, 그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기업은행, KB금융 나옵니다. 오늘 뭐 4%대
강세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그 다음에 신한지주까지 나오고 있죠. BNK 금융지주까지. 전반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또 오늘 강한 종목군들이 은행 말고 또 있죠. 네. 누굽니까? 네. 최수창은 아니고요. 자동차주 오늘 반등 나오잖아요. 네? 자동차주가 지난 시간에도 언급해드렸지만 찍어주죠. 13만 6천 원대. 그러니까 7월 달에 시초가 고가 자리에서. 그럼 자동차 은행주도 반등 나오니까 시장이 확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자, 하나금융지주 보러 가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 보여주시죠. 뭐 한 번씩 보여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하나금융지주가 전기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21%에 증가했습니다. 21%. 다음 거 신한지주 한번 보여주시죠. 예. 영업이익이 전기 대비해서 21%의 증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미국이 금리 인상 한다고 자꾸 하잖아요. 하세요. 예. 자연스럽게 하십시오. 그럼 금리 인상에서 가장 수혜는 은행보험이라고 해서 이 시간에도 관심을 더 보자. 아니, 더 보자 정도가 아니라 주목하자. 그래서 보험도 실적 좋은 하나생명이라든가 하나손해보험 좋은 쪽 해도 나오잖아요. 은행 쪽은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신한지주도 이걸 한번 보여드렸던 거니까 그냥 이 상태로 보죠. 네, 지난번에 또 짚어드렸잖아요. 영업이익 이러니까. 그럼 지금 하반기에서 자리 잡아서 자꾸 저점을 탄탄하게 좀 만들어가는 기초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이 이 은행주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또 한번 볼게요. 그래서 하나금융지주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설명드렸죠? 갇혀있지만 거래량의 기준으로 잡아주고 있다. 28,000원에서 31,000원대에 박스를 잡아주고 있다. 31,000원 돌파되면 가는 겁니다 라고 그때 인정할 수 있다. 그 전에 눌림의 하단 지지 영역의 테스트 과정. 오늘 같은 경우 잘 넘어가고 있잖아요. 오늘 이제 양봉으로 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신한지주 한번 볼까요? 신한지주도 보시면 이 기준에서 41,000원 지지 그 다음에 이탈했지만 바로 재반등 전환점 나온 양봉. 그러면서 지금 이제 흔들어 놓든 뭐하든 41,000원 지지니까 올라갈 포인트만 우리는 예상하고 예측하고 대응해 보자 이렇게 언급을 계속 해드렸는데요. 그 과정에 계속 놓여져 있는 겁니다. 매일같이 뭐 5% 10%씩 쫙쫙 올라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겠죠. 워낙 무거운 종목들이니까 차분한 흐름을 여러분들이 추이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주랑 그거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먼저 유가에 대해서 유가 SK이노베이션 밑에서 화학주까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학주를 한번 보여주시죠. 화학주에서는 오늘 GS, S-오일도 뭐 2% 하락, 하나케미칼 2.5%, 금호석이 3.5% 빠집니다. SK이노베이션 3.6%, OCI는 태양광 있죠? 예, 화학주 들어오면 안 돼요, 이제. 롯데케미칼이 5%, LG화학 6%, 대한유학 8, 9% 빠집니다. 특히나 이제 KCC가 또 화학주에 있는데 많이 빠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유가에 대해서 계속 오펙에 대해서 유가 뭐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보였는데 오늘 제가 이걸 하나 갖고 왔어요. 페트로넷의 그 매일같이 일일 정보 뉴스가 뜨거든요. 일일 동향이. 조회수가요. 정말로 안 보시나 봐요. 누구나 가서 볼 수 있는데 한 번쯤 보시면 좋을 텐데. 제가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나온 일일 동향 내용에 어떤 뉴스가 있었냐면 조만간 미국의 여름 드라이빙 시즌이 종료되고 정제 시설들이 유지 보수를 시작하면서 미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는 공급 과잉 우려가 유가 하락에 영향이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그 전에 이야기했듯이 공급 과잉 부분이 있고 수요가 확산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유가가 확 올라올 리는 없겠다라고 했는데 요 포인트는 뭐냐면 미세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세한 조정이라는 얘기는 공급이 계속 과잉됐던 것에서 좀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지금 상황에서요. 우리가 그 화학주하고 정유주에서 포인트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산자부에 가시면 동향이 나온다고 했죠. 에틸렌 가격하고 나프타 가격. 나프타 쪽은 정유업체 쪽, 에틸렌 쪽은 화학업체 쪽인데 여기서 실적을 딱 놓고 보면 나와요.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을 연결로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별도로 보면, 그러니까 자회사, 말레이시아 자회사 빼고 보면 안 좋게 보이는 거거든요, 2분기가. 그러니까 혼동하지 마세요.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의 실적은 2분기 썩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렇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2012년도의 실적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2015년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을 지금 여러분들이 실적을 이렇게 내용 보면 왜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 떨어져?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 실적들이 2012년도 제가 보면서 또 설명드리면 2012년도 실적을 뛰어넘을 만큼의 실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그 연말에 보시면 이것이 지금 롯데케미칼인데요. 롯데케미칼을 제가 보면서 설명드리면 2012년도에 3,900억 원, 그러니까 거의 4천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이 연말 결산으로 나왔는데 현재 보면은 올해 그걸 확 뛰어넘거나 뭐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자회사를 포함하면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말이죠. 그렇다면 결국 2012년도에 뭐 거기서 그럭저럭,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일 거란 얘기예요. 뭐 2011년도에 실적을 뛰어넘거나 이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올해 화학주들의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 기준으로 봤을 때 내년의 상반기나 내년이 확 좋다면 올해 하반기에 자기 고점들 뛰어넘어 줄 수 있는 또 모멘텀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반기 자체의 실적까지나 올해 연간 실적으로 본다면 글쎄요, 올해 자기 고점을 시원하게 돌파를 하기에는 아직은 모호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다면 기술적으로 월봉상 LG화학하고 롯데케미칼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월봉상 차트를 보여주시죠. 2011년도부터 보여주세요. 월봉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먼저 LG화학을 보면서 설명드리면, LG화학의 월봉상 차트를 보면 2011년도에 연말 종가가 31만 7천 원대입니다. 이 보이시죠? 그러면 결국 도달한 거잖아요. 이 연말 종가 여기 거의. 그러니까 나머지 하반기에 40만 원 갈 겁니다. 이렇게 못 보겠다는 얘기죠. 많이 점수를 줘야 30만 원. 예? 그리고 올해 연저점은 깨지 않겠지. 연저점은 안 깰 거라고요. 왜? 작년보다는 좋으니까. 그렇다면은 결국 최대 31만 원, 올해 하반기에 하단으로는 지금 내려오고 있죠. 22만 원, 16만 3천 원은 안 깰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 요 빨간색 1월달 종가 한번 대주실래요? 1월달 종가? 그쵸. 양봉의 종가 여기 한 20만 원 되나요? 예. 네. 19만 8,500원. 그러면은 그 가격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파동이 화학주 쪽에 있다고 봐야죠. 정유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화학주보다 오히려 정유주가 그 파동의 대응이 수월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드리는 겁니다. 화학 정유주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겠죠? 네.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니 올해 화학 정유주는 올해 연저점과 고점의 그 사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겠다라는 예측 범위로 저는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대응이 좀 더 수월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얼마 전에 SK이노베이션이 9만 원 초반까지 확 내렸으니까 대응하기가 좀 더 수월했던 거죠. 먼저 저점 포인트에서 반등을 봤으니까.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주 한 번만 잡아주세요. 현대자동차랑 기아자동차 일봉상. 네, 그대로 여기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현대차랑 기아차. 현대차 일봉상으로 갈게요. 이게 월봉이니까요. 네, 일봉으로 딱 눌러주시면 보이시죠? 하루만 갖고서 기가 막히다 얘기하면 그렇지만 이날 양봉의 종가 자리 기준으로 눌림 받으면 외바닥이니까 쌍바닥에 만드는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저점 높아졌고 오늘 음량이 나왔고 종가를 찍고 올라갔으니까 이쁘잖아요. 이 상태에서 힘겨루기 계속 해주다가 이틀 전에 음봉을 넘어서면 그러면 저점 추세 그리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겠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대기아처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S1하고 KCC 빨리 보겠습니다.
S1하고 KCC. 요즘은요, 정말 그 시장을 공부할 때 종목 자체 각자 도생하는 거예요. 실적을 받쳐주는 종목을 찾으셔야 돼요. S1 2%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KCC는 얼마나 됩니까? 좀 다르잖아요. S1하고 KCC 왜 비교하지? 생뚱맞게 KCC 거의 하한가죠. 과거의 하한가죠. 15% 정도, 14% 정도 하락하고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떤 건지. S1을 보시면요. 실적이 정말 계속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한 것도 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급증했거든요. 증가했고 영업이익도 증가했고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2년, 13년, 14년, 15년 최근 3, 4년 동안에 매출액이 중요해요. 매출액이 1조 2천억, 17, 18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2분기 때도 매출액이 증가했어요. 이 종목은 매출액이 좀 더 포인트. 영업이익은 급증하지 않지만 매출은 급증하는 사이에서 영업이익이 서서히 계속 증가하는 포인트. 신고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이 종목은 신고가 계속 나가겠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월봉상 흐름을. 작년에 눌러놨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켜지니까, 실적이 지켜지니까 계속 가는 모습이죠. 그럼 그 다음에 KCC. 이건 어떻게 해봐야 되냐 이거예요. KCC 한번 보도록 할게요. KCC에서 혼동하지 말 건 기관 외국인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거 낙폭과대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단순한 거예요. 주식시장은 복합적인 거지 단순하지 않아요. 1 더하기 1은 귀요미 2 아니란 말이에요. 수학이나 산수공 시장 딱딱 떨어지는 결론이 아니에요.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가면서 소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 그냥 외국이 기관이 매수입이 되니까 이제 올라오겠지? 꼭 그렇게 상승 요인이 된다. 무관한 겁니다. 그런 흐름을 보는데 왜 그러냐? 실적을 보시면 돼요. 실적을 보시면 보통 2, 3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전분기 1분기보다 더 좋은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빠집니까? 라고 항변하실 거예요. 근데 분기별로 이걸 보면 2분기 때가 가장 실적이 좋을 시즌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수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전년 동기비 보면 매출액 8,900억에서 8,500억 줄었죠. 969억에서 826억. 영업이익 줄었죠. 그럼 3, 4분기에 갑자기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영업의 어떤 환경이냐? 업황이냐? 아니란 말이죠. 지난번에도 보시면 3, 4분기 때 비수기잖아요. 겨울에. 그렇다면 3, 4분기 때 실적이 확 좋아질 만한 환경이 아니니까. 그럼 2분기 이번에 실적 찍은 게 올해 1, 2, 3, 4분기에서 거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면 기대치는 낮춰놔야 되겠죠.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그걸 그대로 반영하는 거죠. 그렇다면 S1하고 KCC 둘 중에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S1을 고르는 게 낫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저의 해석은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날 또 갑자기 급등 나온 건 아니겠죠? 낙폭하니까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추세적인 어떤 근거에 있어서는 그렇게 참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코스닥 포인트 보러 가겠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말자 했어요. 745.81, 0.74%입니다. 좋습니다. 코스닥 포인트 이렇게 보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요. 지수 크게 신경 쓸 거 없다 했어요. 13, 14일 날 주목을 하자. 왜요? 화장품주, 코스맥스 한국콜마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 있거든요. 그때 그 관련된 주들 변동성이 어떻게 나올지 좀 주목해야 되겠어요. 제가 예측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정말 좋게 나왔다 싶으면은 좋게 나왔다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치고 나가겠지만 만약 어긋났다. 뭐야 이거? 조금이라도. 그렇다면은 관련주들도 같이 한번 또 흐름이 변동성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까지 이 종목들을 쉽게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긴 하고 하는 게 낫겠죠. 그 다음 유비밸럭스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건데요. 유비밸럭스 지금 주가가 얼마나 움직입니까? 요즘 유비밸럭스가 이제 스마트 카드 쪽이잖아요. 그래서 관련주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과거에 코나이는 잘 가는데 얘는 못 갔죠. 0.64% 거의 움직이지도 않네요. 근데 이 종목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특이해서 갖고 나온 거예요. 한번 보시죠.
왜 특이하냐면 이 회사가 그동안 시장에 알려질 때 현대차가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현대차하고의 어떤 상생 협력 관계가 기대가 된다. 차량 쪽 스마트카드 뭐 이런 거. 그런데 말입니다. 공시에 보시면 현대차가 투자금을 전액 해소해서 5.76%의 지분을 다 매겨 버렸어요. 그럼 상식적으로 뭐야 그동안 현대차 하나 믿고서 우리 유비빌럭스 투자를 하려고 마음먹고 했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이거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은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일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회사의 주가 흐름이 공교롭게도 이 공시 뉴스가 나오고 공시가 나왔던 7월 10일, 7월 13일 때부터 차트 한번 잡아주시겠어요? 그 위에는 이제 중국 시장의 본격 제품 확대 뭐 최근에 좀 이제 실적이 나왔든 말든 하는데 1분기 차트 잡아주세요. 1분기 실적 갖고는 확인이 안 돼요. 1분기 실적 기껏해야 뭐 영업이익 뭐 1억 나왔나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뭐 이게 좋아질 건지 저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실적 가지고 본다면. 실적 가지고 보면 제가 정확한 기억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1억이 아니라 3억이네요. 1분기에 191억 매출에 영업이익 3억. 뭐 자세 팅크웨어가 많이 가긴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때예요. 7월 10일, 7월 13일부터 주가가 그리고 올라요. 특이하죠. 그러면 뭐냐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2분기 실적이 정말 발표가 돼야 되는데 발표돼서 2분기 실적이 뚜렷하게 어떤 좋은 게 나오면 하반기 기대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아직 2분기 실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좋다 나쁘다 말 못했고 우리가 관심을 한번 지켜보자. 2분기 실적이 안 좋으면 에이 하고 빠질 거고 좋아지면 타고 나가겠죠. 그런 흐름을 우리는 주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이슈로 갈게요. 시장 이슈가요 크게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휴가철이에요. 휴가 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는 건요. 저는 역순으로 계산을 해요. 지금 시장에서 다들 보수적으로 보고 리스크 관리하고 위기다, 각자 도생의 종목 장세다. 에? 뭐 중국의 바닥론이냐 아니니 한국 증시나 바닥인지 아닌지 따져주세요. 중국 증시의 뭐 바닥인지 아닌지 증권사 리포트를 왜 그런 것만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네. 아쉽게도. 예. 역순으로 계산할 때 뭐냐면요. 그 하나이글스의 김성근 감독님 같은 경우는 한 경기를 할 때 역으로 계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9회부터 거꾸로요.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보셔야 돼요. 시장을 아무리 이슈를 찾아봐도 좋은 이슈는 별로 안 보여요. 그럼 역으로 가봅시다. 미국 금리 인상 전에 증시 폭락 여부, 유럽의 경기 부양책 진행하고 있는데 폭락 징조, 중국 위기설과 신흥국 자본 유출 위기.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전에 증시가 미국 증시가 폭락한다. 있었어요? 과거에? 몇십 년 동안? 80년대 이후부터 있었어요? 없었죠. 그 폭락한다는 얘기는 현재 어떤 세계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거나 큰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그럼 나만 죽나? 다 죽지? 그러면 지금 미국 금리 인상 전에 폭락이 온다라기보다는 미국의 이런 시스템이나 전 세계적인 자본주의 시스템이 그대로 양호하게 가고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겠죠. 유럽의 경기 부양책 작년에 10월에 발표도 한다고 해서 계속 내놓고 있는데 그리스 문제가 나왔지만 불구하고 PMI라든가 유럽의 경기는 괜찮았잖아요. 양호했잖아요. 폭락 징조 있어요? 그리스가 그렇게 떠들어냈는데도 양호하게 나왔다고 자기들은 그렇게 떠들어대고 있는데 경제 지표를. 중국 위기설. 중국이요? 제가 2달 연속 음봉 나왔지만 반등 나온다 했어요.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또 8월달 들어와서 반등 나오고 있거든요. 중국 위기설 지금 쉽게 나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지켜보는 게 나아요. 그렇다면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라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신흥국의 자본 유출. 신흥국들의 자본 유출은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 더 심화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인정은 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아니니까 지금 당장 어두움만 볼 건 아니라는 거죠. 다음 자료 보겠습니다. 선물지수입니다. 선물지수 자료를 보시면요.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이제 만기주이기 때문에 만기주는 메이저들의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고 쉽게 단언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어떤 예측을 한다면 만기주 예상 범위는요. 240 많이 위로 줘야 243, 밑으로 236. 236 아래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240이나 242가 어영부영 이번 주에 등가 역할로 이렇게 끝날 것 같은데 그래서 237, 235
풋옵션 쪽은 소멸이 될 것 같고 콜옵션은 245, 247이 소멸될 것 같고 결국 240, 242에서 내렸다 올렸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굴곡 장세. 오늘 갭이 발생한 건 필갭.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 오늘 저점이 아침에 나온 저점이요. 내일 오전장 10시 30분 정도까지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번 주 주중 저점일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반등이 세게 나올지 미약하게 나올지 그건 돼봐야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오늘 이번 주 한 주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지막 자료는 내일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자세하게 드리려고 했는데 안 되겠네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